서프보드를 실으러 사무실에 놀 서프보드를 실으러 사무실에 왔습니다. 서프보드가 제가 총 4장을 갖고 있는데 짧은 숏보드가 3장 있고 조금 긴 미드랭스라고도 하고 롱보드라고도 하는 보드의 중간 길이쯤 되는 8피트짜리 소위 코코보드, 코스트코 서프보드를 한 장 갖고 있어요. 저 코스트코 보드는 스펀지보드고 3장의 숏보드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한 장도 스펀지, 소프트보드. 그래서 굉장히 푹신푹신한 재질이죠. 오늘은 중문 해수욕장으로 서핑을 갈 건데 오늘 파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숏보드를 타기 적절할 것 같진 않아서 제일 긴 제가 가진 서프보드 중에 가장 긴 코코 8피트짜리 보드를 싣고 서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짐을 다 싣고 서핑을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숏보드를 가지고 다닐 때는 차 안에 뒷좌석만 접은 다음에 간단히 내부에 트렁크를 열고 밀어서 실기만 하면은 편하게 적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제 차가 SUV이긴 해서 한 롱보드 중에 9피트 4인치 정도까지도 잘 밀어 넣으면은 실내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실내에 싣다 보면은 옆에 조수석에 누가 못 타는 불편도 있고 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소금물 묻은 것들, 왁스, 서프보드에 있는 왁스 같은 거 실내에 묻지 않도록 커버를 씌우거나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소금물 묻은 게 차 내에 조금씩 잔재물이 떨어지고 남게 되면은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또 철골로 된 구조물들 같은 경우에는 녹이 있을 수도 있어서 썩 좋아하진 않는 편입니다. 녹 쓰는 것보다는 저는 그 찝찝한 짭조름한 냄새 그게 좀 싫어서 가급적이면 싫지 않는 편인데 숏보드는 그냥 물로 많이 헹구는 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일단 귀찮아서 위에 끈으로 묶고 하는 게 참 귀찮거든요. 그래서 많은 숏보더 분들이 그냥 차에 내부에 싣고 가시는 편들이시긴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실내에 싣고 가다가 한번 그 여행용 트렁크 가방 그 트렁크 가방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제 숏보드 하나를 좀 밀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고리 같은 거에 박혀서 보드가 파손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들 고치러 갔더니 수리점 사장님도 원칙적으로는 보드를 실내 캐리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파서 또 한동안은 숏보드로 차 내에 싣지 않고 다니다가 사람이 역시 귀찮음과 게으름의 동물이라 다시 실내에 싣고 다니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다시 중문 해수욕장으로 서핑을 가려고 하고요. 어제 예보에서는 파도가 그래도 사이즈가 좀 괜찮게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그 차트에 나온 것보다 좋진 않았어요. 굉장히 파도 주기가 짧아서 힘이 없고 좀 지저분하고 하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실 다들 어제 많이 실망하신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나 남해안 같은 경우 물때를 보시는데 중문해수욕장은 전형적인 간조 포인트라고 합니다. 간조 때 파도가 좀 깨지는 편이어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 간조도 보니까 수심이 1.3m 넘더라고요. 반면에 오늘 저녁 해질녘 간조는 63cm여서 오늘 아침에는 별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가신 분들 반응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1m 이내로 내려가야 파도가 좀 힘이 그래도 생기고 탈만하게 깨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칙상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많이 모아갖고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조 방정식이나 요새 유행하는 신경망에 잔뜩 때려놓고 AI로 예측하는 모델 같은 거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제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냥 언젠가 먼 미래에 많은 분들하고 협조할 수 있다면 한 번쯤
해볼 프로젝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핑 앱들 보면은 바람 방향이라든가 세기, 조수간만 이런 것들 보고 어느 정도 오늘 파도 타기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딱 그 바람 방향하고 조수만 보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국내 다른 포인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국내에서 서핑 산업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낼 만한 수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고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서핑 앱들 보면 대부분 제일 좋은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카메라 보는 거죠. 그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고 해서 지금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미세먼지로 100일 시달리고 나쁜 날씨로 100일 시달리고 1년에 나머지 그 100일 좋은 날씨, 오늘이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날씨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서귀포 쪽은 흐리고 제주시 쪽은 좀 날씨가 괜찮은 편이었긴 한데 오늘은 서귀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한라산 쪽 구름을 보니까 오늘 한라산 그 능선이랑 북쪽 벽들도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고 녹색이 우거지게 녹음이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좋고 서핑도 파도가 좀 크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긴 8피트짜리 서핑보드를 가져가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파도 방향도 지저분하지 않고 해서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제주시 이제 연동, 소위 말하는 신제주라고 하는 쪽에 살짝 우측 한 1시 방향 쪽에 보니까 나무 위로 트윈타워 35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고도 제한을 풀어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도는 제주도에서도 이제 경관 지구 같은 거 약간 지역마다 제한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고층 빌딩을 다 지을 수 있게 돼서 상업성이 나온다면 앞으로 스카이라인이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자 이제 달린 이해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그래도 제주에서는 아무 데서나 한라산도 잘 보이고 바다도 잘 보이고 전반적으로 스카이라인이 높지 않아서 갖고 있는 그런 정취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 그동안 제약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용적률도 충분히 더 쓸 수 있고 개발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앞차는 신호를 잘 넣네요. 아까 앞에 차는 역시나 제주도 신호도 엄청 안 넣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회전하에 우회전할 때 신호를 넣어주는 것이 회전 신호 넣어주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 당연한 걸 해주는 게 참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앞에 보니까 좀 타워 크레인, 공사장 크레인 때문에 좀 가려서 그렇지 진짜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고 한라산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녹음이 아주 우거진 것 같네요. 수동차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언덕에서 출발할 때, 특히 에어컨 켜고 여름에는 출발할 때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30도 이내 각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는데요. 그 넘어가면은 이제 뒤로 밀리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차도 처음에 이제 언덕길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언덕길 출발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초 정도 브레이크를 알아서 잡아주는 것 같아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에서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로 발을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2초 정도 브레이크를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는 기능이 동작을 하고요. 처음에 차 샀을 때 이 차에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HSA라고 하더라고요. 언덕 출발 보조, 힐 스타트 어시스턴스. 그래서 HSA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주차장 이제 출구 나가면서 언덕 출발하려는데 바로 일단 놓고 올라가니까 시동이 푸르륵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브레이크를 잡는데 제가 강제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 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2초 정도 있어야 브레이크 풀리거나 아니면 2000rpm 정도 넘도록 악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아주면 자동으로 풀리거나 합니다. 이제는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떼기 시작하면은 미리 제가 2초를 계산을 해갖고 서 있다가 브레이크를 떼고 바로 갈 준비를 하고는 합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많이 됐고요. 여유롭게 2초를 잡아서 세팅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성급한 운전자들의 이 운전 성향을 고렸을 때 1초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는데, 맞춤형으로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개개별 차들한테 만들어줄 순 없겠죠. 오늘 진짜 전국적으로 날씨 좋다더니 미세먼지 하나 없이 정말 거리 도로 풍광이 예쁩니다. 옆에 교도소 왼쪽에 있고 교도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우측에는 처음에 제가 그 교도소를 찾아가려고 우측에 있는 데를 갔더니 저기가 약간 무장한 방탄복 같은 거 입으신 분들도 앞에 나와 있고 해서 교도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느낌상 좀 국정원 같은 그런 곳인데, 갔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교도소 여기 아니라고, 반대편이라고 계시던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교도소로 간 적이 있는데, 군부대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약간 진짜 국정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겉보기 굉장히 무서웠는데 역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주셔갖고 교도소로 갔었고, 교도소에 갔던 건 제가 죄 짓거나 그렇게 나쁜 일 하면서 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구치소 수감됐던 분한테 좀 편지도 보내고 또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싶어서, 그게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그 법무부 산하의 어떤 시설을 꼭 가서 수감번호 같은 거를 알고 얘기를 해야만 그게 뭐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감번호가 아니라 어디 구치소에 있고 이름 같은 걸 알면은 그런 거를 창구에서 알려주셔서 저도 제주 교도소에 가서 다른 육지에 있는 구치소에 계신 분한테 수감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교도소 창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설명 들은 바로는 법무부 앱을 깔면 거기서 이제 수감되신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대신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를 써서 전송을 하면 아마 프린트를 해서 다음날 정도에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 내에서. 그리고 지정된 계좌로 이렇게 영치금 같은 거를 입금을 하면 그분이 그 안에서 그 계좌에서 뭔가를 빼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하는데 쓰실 수 있는 것 같았고요. 법무부에서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데 그래서 판매하도록 관입하고 있는 물건들도 전부 종류를 다 예시를 앞에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역시 투명한 법무 행정, 교도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형 교차로라고 하는 교차로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1100도로를 가게 되는데, 1100도로가 1100m가 아니라, 아니면 도로 번호가 1100이 아니라 고도가 1100m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번호 자체는 1139번 도로입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오르막인데 내리막으로 보이고 내리막인데 오르막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 도로가 왼쪽에 있고요. 저 교차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실제 주행도로로 썼던 것 같은데 하도 거기서 굴려보고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선지 실제 주행해갖고 올라갈 분들은 따로 주행하도록 옆으로 우회로를 냈고, 그 착시가 일어나는 부분은 아예 거의 관광지화 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8년 전에 한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착시가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많이들 느낀다 아니다 하시는 것 같았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착시 일어나는 도로들이나 지형들이 좀 있어갖고, 특히 골프장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리막 같은데 오르막이라 그러고 오르막 같은데 내리막이라 그러고 왼쪽이 높다고 봤는데 오른쪽이 높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캐디 말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캐디 분들이 워낙 이제 코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라산 방향이 높다. 네. 저는 골프를 거의 잘 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코스에 어떤 착시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별로 가본 골프장이 없긴 합니다. 골프가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평소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3명, 4명 구성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골프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누가 초청해 주시면 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다 보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갖고 평화로라고 하는 도로로 들어갈 겁니다. 평화로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아주 도심지 중심가 제주시에, 그리고 공항 같은 지역에서 서귀포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화 도로 중에 하나고요. 고속화 도로라고 해도 제한 속도는 80km고 거기다가 구간 단속 카메라까지 있어서 그렇게 엄청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80km면은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화로 접어드는 이 교차로가 항상 막히는 편인데요. 특히 주말에는 이제 관광객들 분들 많이 오시고 또 제주 시내에서 일하다가 서귀포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시골로 농장으로 일도 도우러 가고 하는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 여러 가지 사유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곳이어서 항상 이 교차로가 막히는데 오늘은 신호 한 번에 딱 좌회전을 받았습니다. 아주 징조가 좋네요. 왠지 중문 해수욕장 도착하면 파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좋은 징조입니다. 지금 여기 대중교통 차로로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말이어서 대중교통 차로에 제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앙 차로에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만 아니면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평일에도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 출근 시간은 이제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에는 4시 반에서 7시 반 제외하면은 진입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이 아니고요, 대중교통 차로여서 제주도에서는 택시도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도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대중교통 전용 우선 차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깃발이 많이 꽂혀 있는 거 보니까 SK텔레콤 아마 그 골프 대회 결승전이나 아니면 마지막 날 아니면 그 전날 라운드를 하는 것 같네요. SK그룹이 그 서귀포 안덕면 산록도로변에 보면은 포도 호텔이라는 호텔하고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핑크스 골프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오픈을 항상 핑크스 골프장에서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들 중에서는 뭐 PGA 경기를 했던 나인브릿지인가요? 거기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좋은 골프장, 코스 상태도 굉장히 좋은 골프장입니다. 예전에 SK 쪽 임원분이 주관하셔갖고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저의 비루한 골프 실력에 비해서 코스가 너무 좋아서 민망한 그런 곳이었어요. 대회 경기 구경도 한번 가봤고 참 좋더라고요. 오늘 골프 구경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이제 지금 에이펙 회의 중에 일부를 제주에서 하고 있고,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님하고 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미국 무역 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하고 만나서 뭐 회담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 무역 관련해갖고 관세나 통상 회담이 이번 선거 끝나고 다음 정부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권이라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저희 업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촉발된 이 무역 관련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역 관련 협상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다들 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애로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잘 해결돼서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분들 비롯해서 중소기업들 모두 좀 이렇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야기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80km 속도 제한 속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구간까지는 차량이 좀 많기도 하고 해서 속도가 안 나기도 하고, 또 운전을 잘 안 하시다가 갑자기 놀러 오셔갖고 렌트카 빌리신 분들이 1차로에서 60km로 정속 주행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80km 도로에서 60km, 70km로 상당히 오랜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그게 이명박 정권 때였죠. 운전면허를 굉장히 시험을 간소화시켰던 것이, 그 덕에 또 자동차 판매 내수 수요가 늘어나서 좀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도움이 됐던 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정책이란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중퇴를 했다기보다는 제적을 당하긴 했지만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전공이 정책이거든요. 정책
어떤 사유인지 이게 마이크가 중간에 한번 꺼졌었네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앞에 렌트카 4,000번 이렇게 정석 주행하고 가시면 안 되죠. 네, 딱 봐도 느낌이 운전 평소에 안 하셨던 것 같은 자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동 변속기 차량이지만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이 되니까, 그래서 80km 제한 속도에 맞춰 갖고 세팅을 해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도로 중에서도 날씨 너무 좋고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해안 쪽으로 내려가려고 중산간 도로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판에 보니까 이제 히든클리프 호텔 간판이 있는데 거기가 인피니트 풀이 그렇게 초반 저 목포골도 그 돼지고기 흑돼지집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사 온 것 같아요. 목포인 거 봐서는 약간 전라도 스타일의 반찬이 나오고 그런 음식점이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이 도로도 70km 제한속도 카메라가 많아갖고 예전에 저 아는 분이 참 왜 이렇게 제주도 카메라 많냐고 딱지 여러 번 끊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항상 내비게이션이 위험 구간 안내도 해주긴 하지만 항상 있습니다. 여기도 신호가 동시에 보는 카메라가 있는 길에 이 도로, 이 구간이 참, 이 숲터널 저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정면에 보니까 뭐 차관급인가요? 에이펙 2025 팀이 있다. 안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치 네, 있고요. 네. 서핑을 하러 갈 준비를 주차를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다. 네, 벌써 서핑 하려고 슈트를 걸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하나, 둘, 셋.